정말 역량이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중요해지는데 바로 무엇이죠? 바로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8년 입시 개편안으로 지금 우리 현 중3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입시에 관련돼서 매우 많은 궁금증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맘띵이 그 점을 확실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8년 입시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가 지금 모든 과목에서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으로 변경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우리 수능에서 아이들의 과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과탐에서 물화생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사탐 선택할 수도 있는데 과탐에서 물화생지라든지 특히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단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만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제 사교육 유발이라는 이유로 통합을 하면서 수능이 통합되면서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점은 이과형 수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차라리 문과형 수능이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어머니는 많이 궁금해하세요. 아, 통합형 수능이고 물화생지도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미적분과 기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여러분들은 대학교 선발자 입장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점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즉 이제 상위권 대학교들, 그러니까 뭐 지방 대학교는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인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들은 지금까지 변별력이 있는 수능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공계열 학과에서는 단지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는다라는 게 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공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적인 역량,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특히 과학에서는 물리, 그다음 화학적인 역량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아이들이 본인이 이공계를 지원하는데 물리적인 역량도 보이지도 않고 수학적 역량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통합형 수능에서 이공계 학생 과연 어떻게 뽑을까라는 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더구나가 통합 수학과 통합 과학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큰 변화 중 하나가 내신이 5등급제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5등급제로 이제 2028년도에 5등급제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 중3, 중2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상담 무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자사고 지원할 때 아이들이 9등급제일 때는 내신에 대한 부담 때문에 특자사고를 고민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특자사고를 가서 내신 1등급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3등급 이상만 나온다 하더라도 3등급만 나와도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많은 고민했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나름 특목고 자사고에서 2등급만 나와도 좋은 대학교를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5등급제에서요, 2등급은 현재 9등급제에서 4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특자사고에서 4등급만 되어도 어떻게 됐었냐. 현재 이제 9등급제에서 특목고 기준으로 3등급에서 4등급만 되어도 중경외시를 수시로 그냥 합격하였기 때문에 이 점을 노린 학생들도 있고 생기만 잘 갖췄는데 중경외시 이상으로 서성한 라인까지 3, 4등급을 합격한 그런 거기 특자 사고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5등급제로만 변경하면 내신의 부담을 덜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자 사고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점에 그런 그 문의가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수시도 대학교 선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똑같은 1등급이라도 학업 역량이 다르고요. 더구나 일반고라면 더더욱 대학교 평가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 점이 이제 궁금합니다. 자, 수능으로도 학생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더구나 내신도 5등급제예요. 아, 그렇다면 과연 대학교 평가전 학생 어떻게 선발할까?
정말 대학교 평가자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 것만 알아도 우리 아이가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라는 의구심이 드시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내신이 5등급제라는 것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물화생지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 등급이 뭐 3등급, 4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물화생지 원이 뭐 특히 물리나 화학에서 등급이 3등급, 4등급 나왔는데 물화생지 2는 진로 선택 과목을 A, B, C로 매기는데 그런데 물화생지 2 진로 선택 과목 거의 A를 맞아요. A의 비율을 보면은요, 어떤 50%다 넘어갑니다. 어떤 학교는 80%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가 물리투가 거기 A인데 거기에 A 비율이 90%, 100%까지 가까이 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더구나도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그런 학생이 물화생지 1에서는 4등급 뭐 3등급 그렇게 맞았는데 이제 물화생지 2 그 원점수를 보면 95점 막 이렇게 많이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의구심을 들 수 있어. 왜냐하면 물화생지 1보다 물화생지 2가 더 어렵거든. 근데 왜 2가 이렇게 원점수가 잘 나오지? 왜 투가 이렇게 또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A 비율이 많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일단 아이들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A에 나오도록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가 A라는 게 A가 나온다는 A, B, C로 나오고 9등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A를 주려라는 게 학교 선생님들의 심리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쉽게 나온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 점이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2028학년도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도 등급을 매긴다라는 점이에요. 즉, 상대평가가 나오지 않는 과목은 체육이나 예술, 그다음 교양 과목과 뭐 1학년의 과학, 탐구, 실습, 그리고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이제 상대평가가 나오지 않는 과목인데 나머지 모든 진로 선택 과목, 즉 물화, 생제, 투도 등급이 나온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실히 좀 명확해지게 되죠, 대략. 왜냐하면 수능으로는 학생의 역량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 왜? 거기에는 그 과학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다음 미적과 기하도 없기 때문에 완전 그냥 통합형이다 보니까 특히 문과 간의 이공계열에서는 그걸로 만들어 아이가 정말 역량이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중요해지는데 바로 무엇이죠? 바로 내신과 비교과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에서 미적분과 기하가 빠졌어도 내신에서는 미적분과 기하가 나옵니다. 또한 통합과학이 되면서 통합과학이 수능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잖아요. 통합과학이 되면서 분명 내신에서도 물리와 화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공계열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 이 점을 우리가 선택함을 알 수 있어요. 수능 과탐에서도요. 전체 100% 중에 자 물리 2로 선택한 학생 0.97, 0.97%밖에 안 돼요. 화투 선택은 0.92%로 매우 낮은 것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 물화에 관련돼서 피하려고 하는데 분명 내신에서 아이들이 물리 2, 화학 2까지 내신까지도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분명 판단할 것, 분명 면접고 대학교 입사관들은 판단할 겁니다. 반면에 수능 과학에서는 정말 이렇게 아이가 적게 선택했는데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는 33.06%가 선택하고 사회문화는 28.95%가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보게 되면 아까 내신에서 정말 진로 선택 과목에 등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내신 잘 챙기고 비교과가 좋은 아이들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럼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물화생지 2 수준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이 점 봐보세요. A, B 실 때는 거의 A였단 말이야, 아이들이. 그런데 등급제로 바뀔 때는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대학교는 수능 하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서울대라든 몇몇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대 정시 100%가 아니죠. 서류평가로 지금 선발하고 있죠. 근데 수능의 통합형 수능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서류평가, 즉, 이건 내신은 분명히 대학교 입장에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서류평가로서 교과 일수와 내신 및 비교과를 반드시 평가자는 파악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물화생지 2등급 이하라면 과연 누구를 더 선발하려고 할까? 대학교 평가는 당연히 물화생 2가 1등급 이상 1등급 나온 학생들을 선발할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시험을 쉽게 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내신에서 변별력 확보하기 위해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1등급이 한 명도 나올 수 있을까요? 한 명도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2등급, 3등급이 나온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수능도 괜찮게 봤으면 좋은 대학교를 보낼 목적이야. 좋은 대학교를 보낼 목적인데 이 학생이 시험을 쉽게 나와서 모라생기 2에서 1등급하고 좀 더 2등급, 3등급은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고등학교 선생 입장에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 평가를 해서 어떻게든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에 나오는 변별력을 갖추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야지만 수능을 응시하더라도 그 학생이 내신과 서류평가에서 거기서 불리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5등급제가 좀 완화가 됐다면 좋긴 좋은데 진로 선택 과목까지가 내신 등급에 다 반영된다? 그런데 수능만 들은 학생의 역량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럼 대학교는 당연히 서류평가를 하는데 물화생제2가 지금까지 쉬운 그게 난이도로 나오게 됐는데 1등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불리하게도 또한 그 고등학교 역시 좋은 대학교를 못 보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걱정 사항이 있어요. 뭘 걱정하냐면, 지금 중학교가 좀 자유학기제잖아요. 그 시험을 보지 않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등한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좀 시험이 좀 있으면 좋겠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자유학기제로 시험이 없어지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학원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 수준도 올라가죠. 시험 수준도 올라가죠. 더구나가 무슨 평가야? 절대평가, 상대평가란 말이야. 중학교 때까지는 평균이라나 나오는 건데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 어떻게 되는 거죠?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3, 현재 중3 아이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통합과학이라든지 이런 점들 미리미리 좀 여러분들 좀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적응하실 필요가 있고 시험을 안 본다고 공부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림 청사진을 그리면서 계획을 한번 그 계획을 잘 구축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를 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 점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분들이 근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왜냐면 제가 보더라도 일반고에서 똑같은, 물론 특차사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거기 생기부 퀄리티라든지 그런 게 틀려요. 근데 이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2등급이라 하더라도요, 생기부를 보면 비교과적 차이가 확 나버려요. 그런 점들이. 어떤 똑같은 1등급인데 이 학생은 내신은 좋은데 이 내신을 뒷받침해주던 비교과 활동, 그다음 자기 주도적인 활동도 없고, 자기 진로를 개발하려는 어떤 진로 탐색 활동도 없어. 그다음에 전공 관련해서 열정도 보이지가 않아. 그런 생활 기록부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똑같은 등급, 아니 그 학생과 등급이 좀 낮아도 와 자기 주도적이라든지 심화 탐구라든지 후속 탐구 활동이라든지 독서 연결성이 정말 잘 갖춘 아이들. 과연 어떤 학생들 지금까지 수시를 유리했냐면 바로 이 학생이에요. 피교과를 자기 주도적으로 역량을 꾸준히 개척했던 학생들이 수시에서 유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신이 1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서 더구나 1등급 5등급제로 바뀌면 똑같은 1등급이라도 똑같은 2등급이라도 당연히 비교과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판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걱정되는 게 당연히 면접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좀 자기소개서 학생의 역량을 파악해서 자기소개서 편에 생기부 하나만으로 학생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더구나 대학교 평가잖아요. 일반고 생기부를 100% 믿지를 않아요. 왜 일반고마다 생기부 그 작성해주는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믿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고등급제에서도 면접으로 진짜 학생 선발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데 5등급제로 변하면 뭐 이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교과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등급제로 바뀌면서 지금처럼 어떤 전 정시파예요, 수시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 정시로 갈 거예요, 수시로 안 해.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평가자 입장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대학교 입학 사정관이라면 학생은 어떻게
어떻게 뽑을까라는 점, 어떤 학생을 선발할까? 이런 점을 계산하다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잘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20년 동안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입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수능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수학 원투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영어도 나눠주고 영어 원투로 나눠주고 상대평가 할 때부터 제가 쭉 입시 컨설팅 할 때 많은 입시가 바뀌었어도 학교 내신과 비교과 활동에 충실했던 아이들은 그래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학교 내신과 비교과는 학생당 충성스러움이거든 이 충실함만 잘 보였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시가 아무리 크게 변화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중3을 둔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여러분들 지금 빨리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수능과 대학교마다 입시 전형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어. 언제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 현재 중3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4월, 5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 입시 전형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드를 고렸을 때 이것을 기본적으로 즉 운동선수로 말하면 기초 체력을 잘 갖춘 학생들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3들과 우리 부모님들 많은 걱정이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너무 매우 큰 변화예요. 정말 한 번에 수능만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신만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둘 다 내신 5등급제, 수능 통합평수는 이 두 개의 변화 매우 큰 변화가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교육부 발표를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고 대학교 평가자 입장에서 고려해 보면 어떻게 준비할지 아마 우리 어머님들 제 방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준비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학생당 충실함을 유지하시면 어떤 입시 전형의 트렌드가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